프랭크 로이드 작품 중 국내에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작품이 바로 이 마린 카운티 시빅 센터입니다. 심지어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제 대학 동기도 이 건물의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을 알게 된 것은 예전 세운생과 관련된 조사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 건물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비슷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만 보았기에 실제로 여기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코로나 팬데믹의 위세가 좀 줄어들고 이제 조금씩 해외 답사가 가능해진 시기에 미국 서부 답사를 계획했고 당연히 여기를 답사지로 선정해서 이렇게 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린 카운티 시빅센터를 소개하는 데에는 바로 전에 소개해드린 한국 현대건축의 시원인 김수근 건축가하고도 중요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이번 컨텐츠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린 카운티 시빅센터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마린 카운티 시빅센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드라이브 코스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한적한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시빅센터를 스트리트 뷰로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구글 스트리트 뷰로 들어갑니다. 저기 보이는 음식점은 아니고요. 일로 좀 돌리면은 저쪽에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이 바로 마린 카운티 시빅 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동산의 높고 낮은 지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필로티로 건물을 걸쳐서 지었습니다. 원래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여기서 지역 장터 역할도 했던 것 같은데 원래는 마린 카운티의 행정과 법정은 물론이고 커뮤니티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는 워낙 넓어서 이쪽 주차장 아무데나 차를 세워 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교도소도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나 길가에서는 여기 교도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린 카운티 시빅 센터의 외부를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기니 이제부터 마린 카운티로 그냥 부르겠습니다. 어디가 정면인지는 건물이 너무 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저 굴뚝이었습니다. 살짝 옆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마린 카운티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바다나 적어도 강이랑 연관이 있는 동네 같은데 사실 바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굴뚝이 있는 데크의 모습은 뱃머리를 연상시키네요. 조금 더 옆으로 가보면 마린 카운티의 본체가 보입니다. 마린 카운티는 크게 북동과 남동은 아닙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북동에 해당되는 본체입니다. 그런데 북동이 남동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동이 내부는 더 아기자기 하더라고요. 내부에 들어가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이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북동에서 맨 남쪽 끝에 위치한 입구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마치 고대 로마의 수도교에서 디자인적인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 보입니다. 아까 전에 도로 쪽에서 마린 카운티를 본 것이고 여기는 안쪽 주차장에서 마린 카운티를 바라본 것입니다. 묘하게 남동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주차장에 있는 조명등입니다. 마린 카운티의 인명과 디자인적인 맥락이 같지요. 마린 카운티는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내부의 인테리어나 가구 등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아르데코적인 디자인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뉴욕 구겐하임보다 더 라이트적인 건물이 마린 카운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동을 올라와서 바라본 것입니다. 제가 세운상가와 마린 카운티의 공간적인 개념이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린 카운티는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계곡에 있는 도로 위로 건물이 지나갑니다.
사실 원래 김수근 건축가의 세운상가 컨셉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세운상가 리노베이션은 그 컨셉을 다시 살리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원래 김수근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세운상가가 세워졌다면 어땠을까요? 여기는 남동의 남쪽 끝이 남해쪽에 있는 언덕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여기 디자인 맥락들은 라이트의 존스 막스 빌딩 옆에 있는 골든 론덴 시어터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은 라이트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사무실 사람들이 했다고 하던데요. 이제 마린 카운티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린 카운티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단번에 제가 왜 김수근 건축가의 세운상가와 마린 카운티가 비슷하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린 카운티 내부 도면은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맵의 인공위성 사진을 그냥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 제가 들어간 입구는 바로 북동의 남쪽 출구입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죠? 저쪽이 북동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북동의 남쪽 출입구는 도로 위에 있기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둡지 말라고 이렇게 조명을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여기가 남쪽 출입구입니다. 여기를 답사 갔을 때도 아직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다 씻겨지지 않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내부를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더라고요. 입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출입구 내부 로비가 널찍하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입구 로비의 장식들도 아르데코적인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원래 아르데코는 1930년 전후반 해서 미국의 마철로 건물들의 디자인을 좌우했던 미국 건축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은근히 미국 건물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 윗공간도 볼만합니다. 입구 로비를 보이드 해서 이 공간의 높이를 2층으로 만들어 넓게 만드는 것도 오피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이제 마린 카운티 북동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풍스러워 보이는 엘리베이터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건물 답사 갔을 때 우선 무조건 맨 위로 올라가라고요. 그래야지 최대한 빨리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조건 엘리베이터 맨 위의 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이 풍경이 눈앞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운상가 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로 세운상가 청계 대림상가의 아파트 부분과 닮아 있지요. 마린 카운티의 보이드된 아트린 공간의 천장은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명한 소재는 유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아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아치 형태의 아크릴 천창을 한다는 것도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소재이고 기술이었죠. 그래서 아마 세운상가는 박공용 유리 지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세운상가와 마린 카운티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트 디자인과 김수근 건축가 디자인이 유사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에 대해서는 이 컨텐츠 말미에 더 다루겠습니다. 세운상가와 청계의 대림상가는 보이드된 공간 옆에 아파트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린 카운티는 오피스들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오피스들은 대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인 것 같았습니다. 법정이 마린 카운티 내부에 있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이제 마린 카운티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북동과 남동의 연결 지점에 있는 데크 공간입니다. 여기 정말 멋지거든요. 사실 위로 무작정 올라왔는데 사전 정보 없이 왔기에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전시 공간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고 들어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서 마음대로 내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싸온 여기 직원 등이 여기서 식사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정말 마음대로 여기를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공간 또 한켠에는 라이트에 대한 자그마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좋았는데 정작 눈에 띄는 것은 저 문이었습니다. 일단 문은 다 열어봐야지요. 그런데 여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 문을 열고 나오니 여기 맨 꼭대기 2층의 외부 발코니가 이렇게 훤히 보이더라고요. 여기를 더 걸어가고 싶은데 여기 사무실에 연결된 발코니라서 더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해서 나오자 바로 이렇게 외부 데크 공간이 펼쳐지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여기 외부 공간 디자인은 여태껏 제가 어디서도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더군요. 정말 라이트의 디자인적인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대단히 유치해 보이는 처마 끝의 저 구 모양은 어떻고요? 그리고 처마 끝단에 저렇게 반원형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건 어떻나요? 물론 마린 카운티가 완성되었을 때 라이트는 이상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도 이걸 디자인했을 때 라이트의 나이가 90이 넘었을 때인데요. 하지만 진정 이 데크 공간의 디자인은 이 휴게의 외부 공간이 아니죠. 바로 이 데크 공간의 외부 수공간입니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디자인해 놓았죠? 여기 외부 수공간에는 이렇게 수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좀 따라가서 데크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데크 공간 아래에 저렇게 수공간이 보입니다. 아니, 왜 아래에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위에서도 간신히 수풀을 헤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저런 수공간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네요. 그리고 이 데크 공간의 백미는 바로 저 굴뚝탑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탑인 줄 알았는데 탑에서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굴뚝에 대해서 라이트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개 굴뚝을 멋있게 디자인하다니요. 이 탑 아래에는 라이트가 디자인한 여신상도 전시되어 있더군요. 홈앤 스튜디오에서도 이 여신상을 보았거든요. 이 여신상 기념품은 사가지고 왔죠. 이제 북동에서 남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동과 남동 사이에는 이 원형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원형 공간은 바로 마린 카운티의 도서관입니다. 북동과 남동은 두 층 높이 차가 납니다. 그리고 남동 맨 꼭대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즉 북동과 남동이 연결되는 공간은 저층이라는 것입니다. 남동은 맨 꼭대기층이 4층이지만 실제로는 6층입니다. 마린 카운티의 층수는 한국의 층수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1층은 로비층이고 2층은 코트층, 그리고 3층부터 층수를 세더라고요. 그래서 남동 2층은 한국 개념으로 4층입니다. 도서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도서관 내부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반원형 돔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반원형 돔은 아니죠. 구의 상부를 이용한 돔이라고 해야 하나? 라이트가 어떻게 이런 디자인까지 손을 뻗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90년 동안 살면서 하고 싶은 디자인은 다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원형 배치의 도서관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책을 많이 수정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물론 커뮤니티 시설에 도서관 흉내 내는 정도로는 괜찮은 규모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책보다는 오디오나 비디오 자료들이 대부분 서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동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남동은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 언덕에 닿아 있습니다. 남동은 북동과 다르게 보이드된 공간에 식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저쪽 끝에 있는 남쪽 언덕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남쪽 언덕 출구입니다. 여기도 아까 전 중간 데크처럼 다양한 라이트의 지붕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죠. 이 램프 공간도 재밌고요. 남동에서 뒤쪽에 있는 언덕 올라가는 연결 공간도 정말 재미있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동에서 뒤쪽에는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 마린 카운티 전체는 아니더라도 남동 정도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왜 유명하지 않은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이트 사후에 완성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겠죠. 남동에서 또 볼만한 것은 바로 이 계단 공간입니다. 여기 계단 공간들에도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단 가운데를 곡선으로 처리해서 뉴욕 구겐하임의 램프 공간을 연상시키게 디자인했더라고요. 남동에는 계단 공간이 적어도 2개 이상이 있는데 그 계단 가운데 공간을 채우는 바닥 디자인도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조형 작품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 건물 정말 라이트가 많이 신경 썼다니까요. 더군다나 마린 카운티가 여기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그건 화장실 들어가 보면 알죠. 미국 공중 화장실은 정말 더럽거든요. 물론 마린 카운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장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겠지만 여기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건물을 애정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남동 아래로 내려가서 공간을 살펴볼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중정의 천창을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남동의 2층 공간은 여기 마린 카운티의 행정 사무실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이 재미있는 것은 세운상가와 대림상가와는 다르게 중정 공간의 맨 마지막 바닥이 같은 층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높이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코트층까지 중정 바닥이 내려가 있습니다. 코트층의 중정 바닥에는 이렇게 여기 모형도 있는데 지금 마린 카운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가까운 보이드 공간은 바닥이 2층이 맨 마지막 바닥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 저기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이 공간을 완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이 공간만이 하늘로 열린 듯한 공간감을 보여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운상가와 청계 대림상가도 중정 공간에 저렇게 식물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남동 외부 출입구로 내려가 볼까요? 바로 저 에스컬레이터가 바로 남동 출입구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남동 역시 북동과 마찬가지로 언덕과 언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북동과는 달리 이렇게 완전히 중정 공간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저 에스컬레이터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여기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코트층 공간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저 끝에 문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시죠? 아래서 저 문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까 전 북동의 출입구 로비에도 저와 비슷한 디자인의 벽 디자인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위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코트층에서 1층 출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키플로의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정말 라이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트 측에는 이렇게 안내 데스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동의 외부 출입구를 볼까요? 아까 전 보여드린 남동 출입구입니다. 역시 코트, 즉 법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철문을 설치해 놓은 것이겠죠? 그리고 남동 출입구에서 도로 건너편에는 또 저렇게 디자인을 해 놓았네요. 정말 이 마린 카운티는 감동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감동이고 밝힐 것은 밝혀야겠죠. 마린 카운티는 원래 세운상가에서 김수근 건축가가 디자인했던 설계 원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실 김수근 건축가의 디자인에서 라이트의 냄새가 나는 것은 마린 카운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라이트 초기 작품에는 반원형 입구 디자인이 많이 나옵니다. 이 디자인은 라이트의 스승인 루이스 설리반이 속해 있는 시카고 스쿨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그대로 김수근 건축가의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의 천창도 라이트의 유니티 템플과 비슷하다고 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라이트와 김수근 건축가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김수구 건축가의 청암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직감적으로 라이트의 이 작품이랑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라이트의 낙수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라이트와 김수근 건축가의 디자이너의 유사함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김수구 건축가가 일본에서 건축을 배웠던 동경예술대학의 스승인 요시무라 준조는 라이트의 제자였던 안토니 레이몬드에게서 사사를 받았습니다. 즉 계보를 따지자면 김수근 건축가의 건축적인 뿌리에는 라이트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수근 건축가를 쓸데없이 르꼬르비제랑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존하는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들 중 후학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 아라리오 뮤지엄과 같은 작품들은 라이트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라이트의 건축을 김수근 건축가가 베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축가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스스로 체화하여 자신의 건축원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한국 건축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